한국 주시장이 끝났다는 거 AI가 끝났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강세장이 끝났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끝나야 되고 AI 사이클도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장은 앞으로 또 오거든요. 저라면 삼성전자이닉스 이 가격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수관 이사입니다. 이렇게 세모TV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참 이렇게 헷갈리는 시점인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이 끝났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끝나야 되고 AI 사이클도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AI 사이클에서 중심 국가 중에 하나죠.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이제 제공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주시장이 끝났다는 거 AI가 끝났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끝났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오른 거죠,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지수가 4천에서 9천까지 6개월 만에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올라서 한번 크게 쉰 거지. 근데 그 쉬는 과정이 좀 너무 고통스러웠죠. 레버리지 매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비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좀 너무 큰 폭락이 나와서 그게 좀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거 제외하면 강세장이 끝난 조건에 맞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고, 이번 7월 지나면서 미국의 기업들의 AI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많은 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도 전혀 펀더멘털이나 실적에 변화되는 요인, 나빠지는 요인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죠.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나가야 되나, 이젠 진짜 강세장 끝난 거 아니냐. 근데 강세장이 끝났다는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어쨌든 빚내서 산 물량이 너무나 좀 과도하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한마디로 좀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참 이게 힘든 게 8천, 9천도 막 삽니다. 그때는 오히려 용기를 더 내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한때 6천도 깨졌죠. 그때는 용기를 안 냅니다. 용기를 안 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팔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같은 물건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때 실적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죠. 빅테크들은 빚내서라도 투자하겠다. AI 투자를 더 늘리고 있고, 기업의 가치는 우상향하는데 주가 따라서 우리가 좀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오르는데 주가는 폭락하면 더 사야 되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주가 오르면 높은데도 더 사고 싶고, 단지 주가 빠졌으니까 이제 강세장 끝났다. 주변에 소음에 휘둘려서 비관론 얘기만 들리게 되고, 다시는 이제 주식 안 해야지. 이런 이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격은 훨씬 싸졌고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이게 워런 버핏이 말했던 가치 투자의 조건이거든요. 지금은 파는 게 아니라 기회라고. 그냥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익 전망이 꺾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제 의견이 당연히 틀린 게 되겠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게 청소돼 버렸죠. 한마디로 그냥 청산이 되면서 급하게 팔아야 될 매물도 없어져 버렸고요. 당시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어야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밸류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지수가 폭락했다고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요즘에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소홀하다기보다는 작년에 이미 상법 개정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노후의 적정 생활비가 부부가 한 월 298만 원? 그 정도 필요하다고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개인이 월 198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생활할 수 있는 그 최소 생활비가 부부가 216만 원, 개인이 한 139만 원 정도. 어쨌든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평균 70만 원 정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 298만 원에서 뭐 연금 같은 고정 수입을 그냥 한 15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치면 148만 원이 매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0만 원 정도가 매월 필요한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1년으로 만약에 이제 환산을 한다면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확보는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생활비 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맞냐 적냐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적정한 현금 비중은 저는 제시하기 좀 어렵고, 내가 1년에 얼마 필요하나 요걸도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 합산으로 생활비에다가 들어오는 고정 수입, 또 근데 내가 또 자산을 잘 불려서 뭐 커버드 콜이나 월배당 상품을 잘 꾸려서 한 달에 거기서 뭐 또 100에서 150만 원 들어온다면 더 많은 뭐 현금이 들어오니까 내가 필요한 현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고정 수입, 그 다음에 적정 생활비, 요거를 한번 계산해서 필요한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수 상황과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노후 자산은 주머니를 한 3개 정도로 나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되겠죠.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보통 MMF라고 그러죠. 매년 뭐 이자도 주지만 굉장히 안전한 상품으로 보시면 좋겠고, 언제든지 현금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이제 두 번째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월 배당, 또 월 커버드 콜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우량주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건 월마다 이렇게 받는 돈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주머니에 좀 꿰차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웬만하면 여기서는 돈을 안 빼야 되겠죠. 자산을 좀 증식시키는 그런 주머니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S&P 500에 지수형 ETF에 투자하든가 코스피 200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꾸준히 이제 불려가는 거죠. 네. 이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일단 이 돈이 당장 없어도 내가 생활에 좀 지장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세 번째 성장 주머니로 하셔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계좌를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이 내 노후 자금인데 무서우면 그냥 예금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예금만 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정답은 없어요. 보통은 최대 손실금액 이게 적으라 그러면 20% 정도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이면 나는 2천만 원 까먹어도 견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난 단돈 500도 못 견디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5천을 까먹어도 100% 간다고 확신만 있으면 뭐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는 한번 본인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얘기들을 하니까 나도 한 2천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노후 자산이니까 웬만하면 어쨌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크게 집중 투자와 비투, 레버리지는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7월 달에도 빚을 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점에 사신 분은 진짜 아웃돼 버렸어요. 자산이 없어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8월에 비투 안 하고 몰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는데, 내 전 재산과 더불어 증권사에서 2배, 3배 빌려서 투자하신 분은 계좌가 아웃될 수도 있거든요. 60대 이상은 내가 월 소득을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실패하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종목에 20% 이상 넣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사실 저는 종목보다는 지수형 ETF 아니면 월배당 주는 고배당 ETF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굳이 내가 종목을 하고 싶다면 한 종목에 20% 이상은 넣지 말고 레버리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니어 분들도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은 와, 정말 내 노후 자금인데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놀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런 장은 앞으로 또 오거든요. 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럴 때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 급락장에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실제 급락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서 다음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6월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 중이실 거는 같아요. 조금 이제 회복은 됐는데,
기준을 이걸로 보세요. 아, 이거 얼마 정도 빠졌다. 내 원금. 이게 사실 자기 원금이 뭐 예를 들면 내가 SK하이닉스를 200만 원에 사신 분은 아직은 손해인데 이게 본전이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본전을 뭐라고 생각하는 300만 원으로 생각해. 이게 최고점이 자기 원금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좀 그렇대요. 제일 높은 가격을 항상 자기 원금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리셔야 되고 자기 원금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샀으면. 그리고 내가 이거를 버틸지 손절할지 기준은 얼마를 빠졌냐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대체 이게 왜 빠진 거지? 이 빠진 이유가 앞으로도 이어지나? 아니면 해결된 건가? 막연히 빠진 건가?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죠. 회사의 이익이 나빠져서 빠졌나? 시장 전체가 빠져서 빠졌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갖고 있어요. 이익이 나빠져서 빠진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기업은 이익이 나빠져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반등할 때 줄이셔야죠. 근데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이 회사들의 이익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처음 본다면 나 지금 이 가격이라도 좀 살 수 있을까 내가? 현재 가격에.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저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가격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근데 난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다. 네.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이 가격에도 살 이유가 없다면 지금 갖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거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이 가격에 지금 이걸 살 수가 있을까?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올해 안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 하더라도 올해 말에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뭘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돼요. 그것도 기왕이면 이제 올랐을 때 정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정해지면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뭐 지금 만약에 연말이면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하면 조금씩 줄이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누구한테나 통해요.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이익이 나빠져서 빠진 건지 그냥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진 건지 요게 제일 중요하고 회사 이익이 나빠져서 빠진 게 아니면 그냥 저는 가져가야 된다. 요게 1순위고 다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 이 가격에 내가 사겠는가 돈 지금 써야 되는 돈인지 요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정리를 해도 되고 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도 된다.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